안녕하세요. 오성이와 약국의 박국장입니다. 제약회사 지난주에 지지난주 2주 전에 한 거 이후에 구강제약 했잖아요. 어떤 제약회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저희 딸이 다니는 태권도 요정에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현제약을 다니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현제약 사실 제가 이전에 일했을 때는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바이오 신약이니 뭐 이쪽으로만 나와가지고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볼까? 이제 한번 이번에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이현제약이라 하면은 일단 주식을 또 부강약품처럼 살펴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투자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시겠구나 싶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현제약이 현재 15,390원 정도이긴 한데 3년 정도 차트를 보면은 이게 77,000원까지 갔던 적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업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것 같고 또 유튜브에서 다른 채널에서 이현지약 다루신 거를 보니까 또 댓글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 뭐 전문 경영인 써라,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현지약 지금 어떤 상황이지 하고 이제 아마 1,000억 정도 매출일 거라고 유출을 했는데 그 정도이긴 하고 진천 쪽에 공장이 있고 충주 쪽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조영제 회사로서는 동국제약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현제약도 탑순위 매출에는 여전히 조영제 쪽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요즘에 쓰니만이 말이 많은 스트랩토키나제, 스트랩토도나제 이 효소제 관련해가지고 원료 생산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매출 제품별 매출 쪽은 사실 좀 몇 년 된 자료의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얘기해드렸지만은 한 제품당 10억 넘는 매출이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100억 넘는 제품을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사면은 정말 좋으시겠지만은 그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0억 넘는 제품들이 막 갖고 있는 건 딴 회사 거, 그러니까 오리지널 회사 거 가지고 마케팅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수수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그거랑 별도로 내 회사 제품이 잘 나가면 제일 좋은 건데 이게 100억 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100억 근처에 가는 제품만 10개만 있어도 정말 좋긴 한데 지금 이현제약 제가 옛날 매출 자료를 보니까 50억 넘는 제품들이 한 3개 정도 전부 다 이오버솔 쪽으로 옵티레이 그 조영제 제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에서 45억 정도 하는 게 세파제도 항생제, 인젝터블 세팔로스포린 해가지고 항생제 제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 20억 넘는 제품은 없고 20억 근처 15억 넘는 것들이 몇 개 있고 해서 지금 50억 넘는 것들이 한 3개? 해서 한 200억? 전체 매출 한 1,000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회사이고요. 테이크 플라닌 주사가 있다는 게 약간 포인트이고 그다음에 옥살리 플라틴 해가지고 항암제, 고전 항암제긴 하지만은 이 제품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리버스타마이신이라고 하는 주사제도 또 계속 쓰이긴 쓰다 보니까 만드는 회사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있다는 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DART 재무제표가 다 공개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임원 수도 확인하실 수 있고 매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역을 살펴봤더니만 제가 이 회사의 진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 원료의약품 생산에 대한 기술이 남다른 회사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1955년 6.25 전쟁 약간 이전 이현 합성연구소 설립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현 제약으로 이름 바꾼 건 91년이고 발효 공장 이게 발효거든요. 테이코플라닌도 그렇고 다른 항생제 리보스타마이신이나 아르베카신다마 이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발효 공장이 충북 진천군 덕사면에 생겼던 게 1994년 10월이고 그 뒤에 이제 아르베카신 합성해서 일본 수출한 게 1999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옵티레이를 도입해서 이제 아르베카신을 국내 최초로 발매하고서 중국이랑 인도에 수출 계약을 맺었던 게 2011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내용이 계약이 엄청 길게 잡았던 거더라고요. 수주 상황에 대한 사항 해가지고 항생제 원료 의약품 아르베카신 설페이트 인도 수출 계약이 201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내년 5월에 끝나는 거네요. 알켬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아마 인도에서도 아마 이 아르베카신 합성 발효 이쪽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르베카신을 계속 쓰는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실 것 같고 중국과의 계약은 2011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4년 10월 엄청 10년 이상 맺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금액에 대한 타격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응책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뭐 제가 바이오 쪽 플라스미드 DNA 이런 거 사실 정확히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막 얘기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돼야 끝나는 거니까 너무 너무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현지약의 포지셔닝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다. 이렇게 해서 이현지약 이야기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딱 현실 지금 직시 하시고 뭐 물론 충주 공장 바이오 공장에 대한 상황이 처음 수주 계약도 했고 공장 증축도 했지만은 거기에서 앞으로의 성과나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GMP나 이런 걸 앞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말에 나오는 임원수 보면은 여자분이 한 146명, 남자분이 346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회사로 나오고 있고요. 약간 특이했던 거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 싶었던 게 연구원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 정도 매출 규모에 이만큼의 연구원이 있다는 것도 석박사 25명, 학사 등이 10명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35명이나 되는 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이 정도 인력은 정말 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에 보면은 조영제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는 갖고 오는 거 여전히 요게 매출이 제일 크고 임가공비 같은 경우는 아직 10%안 되고 있는 이게 작년 매출 1년 매출로 본 거입니다. 100억 정도 94억 원 정도로 6% 차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소염제 프렉타, 소화기제, 레바진, 뭐 항생제, 세파제돈, 순환기 바스타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지약은 이거 말고도 유튜브에 뭐 면봉을 많이 준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확히 판단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고 막 탑 안에 들어가는 제약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망설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실질적인 고민이나 이런 건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현지약 살펴보았습니다.